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카페24를 통해서 호스트 서버를 임대한 상태에서 카페24에서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서 관리자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글쓰기에 관련된 글쓰기 에디터로서 기본적으로 구텐베르크 에디터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텐베르크 에디터를 통해서 글을 쓰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함께 배울 내용이 워드프레스의 설치 방법,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의 첫 번째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관리자 페이지의 역할은 무엇이며, 워드프레스의 구텐베르크 에디터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홈페이지에 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글의 본문, 이미지, 인용문, 목록 등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해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복습하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흔히 부르는 것은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를 우리는 홈페이지라고 부르고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프론트 페이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웹사이트들은 대개 수십 개에서 수백 페이지의 웹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웹페이지들은 내용과 기능에 따라서 몇 개에서 한 10개 넘게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구분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그룹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웹사이트에서의 메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메뉴를 모든 메뉴를 통과하는 그러한 페이지는 바로 첫 번째 페이지, 프론트 페이지라고 부르는 홈페이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는 원래 고유한 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그 웹사이트에 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소는 아무나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문자로 표시한 주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인터넷 주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주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는 그 숫자가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면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웹서버겠죠. 자,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웹서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기도 해요. 서버 컴퓨터의 일정 정도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웹서버의 프로그램들, 기본적인 운영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그 공간을 우리는 웹서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웹서버는 단순한 운영체제 하나만으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되게 중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 건데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 편이고요. 이런 운영 애플리케이션에는 PHP, Java, ASP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텍스트,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카페24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좀 하죠. 그럼 설치를 했을 때 그 설치 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에도 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쓰죠. 그 다음에 관리자는 웹 시스템 영역,
여기는 웹서버, 운영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서버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에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이런 구조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호스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호스팅 서비스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호스팅이라는 것은 웹사이트를 올리기 위해서 호스팅 서버의 일정 공간을 임대받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도메인을 보통 아까 숫자 대신에 이제 문자로 주소를 한다 그랬죠. 그걸 독자적인 거를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호스팅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서버 공간, 서버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이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줍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워드프레스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이거를 사실은 그 자기의 그 도메인 네임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걸로 쓰다가 바꾸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워드프레스 페이지를 처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근데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뭐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저는 카페24를 기반으로 우리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니까 카페24.com에서 여기서 앞에 그 호스트 아이디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의 주소가 되죠. 국내에는 보통 가비아, 닷컴, 닷홈 이런 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의 이러한 그 웹서버에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카페24라고 하면 카페24 물론 이제 이게 가비아나 이런 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런 방식은 비슷하니까 카페24 방식을 좀 알아두시더라도 딴 데 하는 데서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호스팅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야말로 카페24의 이제 아이디와 비번을 받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회원 가입하는 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팅 아이디와 비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웹호스팅을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가입해서 로그인한 다음에는 웹호스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일반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반형을 일단 처음에는 하라 그랬죠. 이거는 용량은 나중에 늘리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싼 걸 할 필요가 없고요. 가격도 싸서 하다 보면 요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걸 신청해서 돈을 결제를 하면 바로 호스팅 아이디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매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아이디를 호스트 아이디를 별도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FTP랑 DB의 비밀번호를 여기서 작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리자 이름, 뭐 관리자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막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 한 다음에 다음 누르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념, 자 우리는 그냥 교양으로 재미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PR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PR이랑 홍보 분야에서 하실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개발할 기회도 오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개념을 항상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자, 하드디스크 용량이라는 것은 이 그 호스팅 서버의 물질적인 어떤 하드디스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프로그램과 미디어 이런 것들이 막 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들어가죠. 자,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양이에요. 이걸 트래픽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팅 서비스의 아이디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스팅 아이디와 비번을 등록하는 단계가 됐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그거를 바로 이제 또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아까 이제 FTP DB 번호를 한 다음에는 신청 기간은 보통 1년 정도를 하시고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만약 연습만으로 할 때는 이제 3개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3개월 정도 하시고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환경에서는 이 서버의 운용 체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윈도우 뭐 10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리눅스 쓰고 맥킨토시에서는 iOS 이런 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웹 서버들은 사용하는 그 운영 체제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PHP 7.0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윈도우는 유료지만 PHP는 사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인데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PHP 7.3 정도로 하시고 7.0 이상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꼭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료 호스팅 도메인, 이거는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갖지 않을 때는 이걸 꼭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까 말했던 뭐 호빗위저드, 뭐 카페24.com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웹사이트 주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신 다음에 신용카드를 눌러서 결제를 하면 바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긴 시간 복습을 해드렸어요.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먼저 여기서 교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시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제 카페24에서 이제 그걸 설치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로 그러면 설치하는 과정, 이제 우리가 지금 호스트 서비스도 신청했죠. 그러면 이제 공간도 임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시이긴 하지만 호스팅 주소를 포함한 우리 아이디가 포함된 웹사이트 주소도 만들었고, 이제는 그러면 웹사이트를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설치만 하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컴퓨터에다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거나 또는 뭐 DVD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카페24에서도 그렇게 설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일단 교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페24에 지금 있어요. 로그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한 상태에서 나의 서비스 관리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로그인은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서비스 관리, 로그인 하자마자 바로 여기 있지 않고 나의 서비스 관리는 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서비스 관리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서 이제 나의 서비스 관리 페이지가 여기 뜨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한 아까 그 호스트 서비스를 신청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떠요. 자, 여기 안 뜨시면은 여기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딱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쭉 해서 쭈루루룩 이렇게 이런 페이지가 쫙 열리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나의 호스트 서버, 내가 임대한 호스트 서버를 컨트롤하는 그런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왠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웹사이트 만들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일단 주눅이 들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조차도 이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좀 해가면서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호스팅 관리라는 쪽을 클릭을 해주시고, 호스팅 관리를 클릭하시면, 자, 호스팅 관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호스팅 관리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프로그램 설치, 자동 설치를 클릭을 하시면 또 이런 페이지가 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이게 바로 프로그램 자동 설치, 그야말로 프로그램 자동 설치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워드프레스라서 워드프레스가 맨 앞단에 있네요.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선택돼서 나와요. 요거 클릭하시고 그냥 설치하기 누르면 돼요. 우리가 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막 여기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나중에 알면 좋지만 그런 건 천천히 알아나가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로그인한 다음에 나이 서비스 관리에 들어오셔서 그럼 호스팅 관리가 착 펼쳐지거든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 자동 설치가 나오고 프로그램 자동 설치에서 여기서 요거 워드프레스를 클릭해 주시고 설치하기 누르면은 근데 바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뭐가 저기 메시지가 나타나져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거든요. 자, 어떤 메시지냐면 비밀번호 한번 확인하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그럼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호스팅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할 때 받은 거 있죠. 그걸 여기 열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설치하기 아까 눌렀죠. 그래서 여기 뜨면은 비밀번호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잠깐 나타났다가 이런 화면이 탁 떠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떠 있죠? 이거 설치가 중이래. 거기 우리가 임대받은 공간에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되는 거고 거기에 3분 정도 걸린다 이런 말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3분이 있어야 떠요. 3분 동안 뭐 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잠깐 커피를 마시고 오시면 자, 커피를 마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오신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짠 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내가 호스팅 아이디가 여기 있고 .cafe.24.com 하고 요거 대시 슬래시 누르고 여기 바로 우리 홈페이지의 주소예요. 자,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페24에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자, 로그인하는 방법은 내가 따로 가르쳐 드리진 않을게요. 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이 서비스 관리. 우리가 이미 호스팅 서버를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나이 서비스 관리를 받아야 될 거라서 서비스 관리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나이 서비스 관리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아까 설명한 화면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아직 요것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신청한 아이디, 호스팅 아이디 여기에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바로 한 거, 사용 중인 거라 나오죠. 요게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요걸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좀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 됐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라 그랬죠? 자, 호스팅 관리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죠. 프로그램 설치를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치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죠. 자, 보통 이게 그누보드라는 걸 많이 쓰나 봐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요. 자, 워드프레스를 여기서 체크된 상태에 설치하기만 누르면 모든 작업이 끝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설치하기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비번을 누르는 화면이 나타나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MySQLDB 비밀번호 확인이 나와서 여기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을 이제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설치가 진행되는 화면이 잠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되었으니 3분 후에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확인 단추를 누르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웹브라우저에 가셔서 http 하고 호스팅 아이디 그걸 입력하고 .cafe 24.com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설치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설치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웹 주소의 웹사이트를 홈페이지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브라우저에서 아까 호스팅 아이디와 카페24와 이걸 열면 설치가 된 후의 페이지는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게 설치를 하면 기본으로
기본으로 뜨는 하나의 이것도 테마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식 테마는 정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뀌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테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즘에 또 웹사이트들의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단순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관리자 페이지를 여는 거예요. 관리자 페이지를 어떻게 열까요? 여기에 바로 로그인 단추가 있습니다. 로그인 단추를 클릭하시면, 자, 로그인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 로그인 단추가 이제 요거는 열리죠. 여기에다가 호스팅 아이디와 호스팅 비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비번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와 같이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죠. 자,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한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상태 말고 관리자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를 가져다가 여기 홈이 있죠. 요거를 CTRL 키를 눌러서 요걸 클릭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돼 있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안에서 관리자 페이지가 나타났어요. 자, 관리자 페이지 첫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 좀 복잡하죠? 자,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메뉴를 이것도 기능도 많이 늘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주요한 기능만 오늘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웹사이트 방문이에요. 그 다음에 CTR 키 눌러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여기 나타나서 이걸 보시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대시보드라는 데서는 전체적인 어떤 관리자 페이지의 일종의 프론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나타난다.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글은 뭐냐면 글을 쏘는 것이에요. 글을 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뭐냐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웹사이트에 보면 메뉴가 있죠. 제가 웹사이트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하나의 웹사이트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웹페이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페이지들은 종류별로 이렇게 내용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근데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룹핑을 해서 그걸 메뉴로 구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요것은 메뉴는 바로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정도만 아시고요.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 이제 글 안에 여기 기능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페이지든 또는 페이지든 아니면 그 글이든 간에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있을 뿐더러 영상, 뭐 그래픽, 오디오 파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라는 데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나오죠. 페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처음 하실 때 되게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글은 뭐고 페이지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근데 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은 바로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데 할 때 우리가 글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글이고요. 글에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지정하는 작업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글에 대해서는 글을 입력한 다음에는 카테고리를 보통 지정을 하고 태그를 지정해요. 근데 그런 것이 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또 하나가 세 가지 정도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날짜가 작성된 날짜가 되게 중요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들은 우리가 게시판 같은 데 쓰는 글이랑 하등 다른 게 없고요. 근데 페이지는 좀 달라요. 페이지는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하지도 않고 태그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작성된 날짜도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카테고리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왜 회사 속에서 보통 웹사이트 가보면 회사 속에서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대표 인사말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찾아오는 길, 막 이런 식으로 이 완전히 고정된 별도의 그런 글이 아니라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우리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여기는 테마가 나오거든요.
테마는 뭐냐면 우리가 웹사이트,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는 웹사이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테마들을 우리는 바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료예요. 너무 좋죠. 무료예요, 무료로 이제 쓸 수 있어요. 몇 개 없네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고요. 테마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은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이 테마들을 자꾸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선 일부는 유료지만 대부분은 무료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여기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워드프레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무료로 공개하는 프로그램들을 바로 플러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는 처음에 이제 이 호스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점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우리가 좀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설정은 여러 가지 지금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가능하면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여기서 사이트 주소와 뭐 태그라인 정도, 그러니까 사이트 주소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종의 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동네에다가 그린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린북이라는 갑자기 생각달라니까 그린북이라는 커피숍을 열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음악과 커피가 있는 무슨 어떤 공동체 공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부제라기보다는 카피라는 말이 적당하겠네요. 요거랑 요거만 건드리세요. 나머지는 일단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를 초보자 때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볼참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만 하신 다음에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까지 처음에 하실 때는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글을 쓰는 걸, 오늘은 글 쓰는 것까지 한번 배워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 쓰는 거는 바로 이쪽을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구텐베르크 에디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글을 쓰는 도구라고, 글을 쓰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글을 쓰게끔 해주는 요게 이제 플러그인이 바로 구텐베르크 에디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구텐베르크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5단계로 총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클릭을 하면 이제 구텐베르크 에디터가 이제 작동을 해요.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이런 게 이제 뜨는데 요거 그냥 닫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5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구성을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블록을 추가하는 건데,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 이게 이제 블록 추가는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오고요.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재미있는 글. 이런 제목을 썼어요. 먼저 제목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을 어쩌고저쩌고 입력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별다른 지정 없이 그냥 입력을 하시면 끝나요. 짠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다 뭔가를 쓰고 싶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면 그 다음 단락에 또 하고 싶으면 그냥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 단락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1단계가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단락을 우리가 입력하는 거가 그냥 본문에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 가장 흔히 하는 방식이죠.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입력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한 단락 한 단락 입력을 엔터키를 쳐서 넘어가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글 전체 제목이고 글 하위 제목을 우리가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엔터를 치시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애드 블럭을 클릭하시면서 여기다가 단락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입력하다가 커서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도구가 나타나지죠. 자, 도구가 나타나지는데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상태이면 입력 도구가 나타나면 이렇게 도구가 나타나요. 이렇게 도구가 나타나거든요. 도구가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입력을 커서를 여기다 둔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게 이걸 입력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항상 이런 식으로 도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블록 타입이나 이런 건데 이건 그냥 단락이라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여기 헤딩 요소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기다가 제목을 일단 입력해 본다고 볼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이게 나타났죠.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헤딩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일반 본문인데 헤딩 요소라면 이 제목이에요. 자, 근데 제목이 기본적으로 H2번이 먹혔네요. 저는 H5 정도를 매길까 싶어요. 이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제목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소제목이 나왔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이 다음을 선택하면은 빈 공간이 나타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되겠죠. 이제 그 제목까지 입력을 했으니까 제목 배운 거, 본문 배운 게 1단계라면 제목을 입력할 줄 아는 것이 이제 2단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다음에다가는 또 다음에 요 글을 쭉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자, 다음번에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다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단축 이거는 이제 이름은 애드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건 블럭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애드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걸 클릭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뭐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좀 자세히 배울 건데 오늘은 한 5가지만 먼저 배워본다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입력 커서를 두고 클릭해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런 대화 상자 같은 게 나타나지거든요. 자, 여기서는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이미 여기다가 미디어를 올려놓고 이미지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요거고 요거는 URL을 입력해서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거든지 간에. 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의 컴퓨터에 이런 페이지가 떠요. 그럼 요걸 클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짠 하고 이미지가 올라가져요. 쉽죠? 굉장히 쉬워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리고 이미지 넣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또 3단계도 성공한 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4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4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인용문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진 다음에 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단락에는 한번 인용문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인용문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인용문이라는 걸 넣고 싶어요. 인용문이라는 건 되게 우리가 이제 그냥 쭉 기술하다가 어떤 인용문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만약 이제 만약 이제 고객을 위한 페이지다라면은 우리가 커피숍 얘기 아까 나왔죠.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홈페이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썼는데 너무너무 좋은 댓글을 썼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쓰는 거는 인용문이 되겠죠. 그런 건데 인용문도 여기서 애드블럭을 클릭하시면은 인용문이라는 게 있어요. 짠, 인용문이 나왔죠? 인용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인용문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은 뭐 이제 좀 다른 방식도 있어요. 뭐 다른 방식도 있고 여러 많지 않은데 뭐 이런 방식이 나오면 이런 방식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보다는 뭐 너무 진하니까 뭐 기본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인용문은 좀 다르게 처리가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인용문까지 이제 하셨으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온 편이에요. 그렇죠? 지금 인용문까지 했으면 우리는 4단계까지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5단계는 뭘까요? 5단계는 우리가 리스트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추가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이렇게 목록으로 되는 거예요. 목록으로 입력하는 거, 요거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애드 블럭에서 리스트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가장 흔한 리스트는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월요일부터 요거 가장 무난한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목록을 입력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다른 목록도 있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요것도 되네요. 자, 우리 목록을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하나 워드프레스로 하는 걸 좀 배우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이제 이제 그쪽을 이제 텍스트 입력하는 걸로 넘어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애드블럭에서 그냥 단락으로 클릭하면은 여기서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제 어떤 글을 또 이렇게 입력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계속 입력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를 치거나 여기를 클릭해서 엔터를 치고 여기서 이제 또 시작해서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 익힌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복잡한 글을 올리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 홈페이지로 쓰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뭔가 홍보성이라든가 광고성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이제 유튜브도 가져올 수 있고 페이스북도 가져올 수 있고 뭐 아니면 웹사이트에 있는 어떤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그렇게 해서 좀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좀 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기본 글 쓰는 거에 대한 기본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저장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장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태블릿으로 볼 건지 이건 데스크탑으로 볼 건지 태블릿으로 볼 건지 이런 거죠. 지금은 워드프레스 자체도 모바일용으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바일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나? 볼까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워드프레스가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태블릿 PC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 됐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를 끝냈으면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 공개를 할게요. 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뜨죠. 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자, 이 공개를 하니까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모든 걸 이제 다 끝내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워드프레스 글보 요거 상태로 클릭해서 가져갈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글이 나타난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오고 다시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삭제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편집을 보통 누르면 이렇게 편집된 상태로, 편집을 하기 위한 상태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뭔가 수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하나만 수정해 볼까요? 우리가 5단계로 글 쓰는 단계를 설명했죠. 드래그 하니까 여기 떴어요. 도구가. 1단계, 이것도 이렇게 2단계, 자, 이렇게 해서 3단계, 4단계, 우리가 글 쓰는 거를 좀 5단계로 나눠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쉽게 했거든요. 이렇게 수정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업데이터라고 이렇게 파랗게 돼버렸죠. 자, 이거를 클릭하는 거죠. 그럼 업데이트가 됐어요. 글 보기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홈페이지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리플레시를 해서 보면 홈을 누르면은 홈의 페이지가 이렇게 뜨죠. 그렇죠? 홈의 페이지가 이렇게 뜨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페이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글로 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첫 번째 글로 떴어요. 그리고 최신 글이니까 이렇게 뜬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좀 이렇게 옛날 블로그처럼 올리는 글마다 맨 앞에 오는 그러한 이제 테마인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테마죠. 자, 우리가 이제 되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도 예전에는 PC 기반으로만 이런 것들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가 이것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에디터를 누르시면, 여기 에디터 누르시면은 이렇게 또 수정 상태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뭘 수정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이제 블럭과 문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에 대한 요소가 여기 나타나져요. 이렇게 하면은 단락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블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지금은 이걸 다 블럭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럭처럼 되어 있는 식으로 글을 쓴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셔서 잠깐만요. 변경사항은 저장하고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편집을 이렇게 해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는 제가 포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글이에요. 글은 뭐가 있다 그랬죠? 글은 카테고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이 글이 어디서 속했는지, 지금은 이 웹사이트에 메뉴 이런 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카테고리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새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이걸 갖다 거기다 넣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태그는 일종의 검색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여기다 넣는 거, 요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것이 이제 공개된 날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제가 그 글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카테고리가 지정된다. 그 다음에 태그도 지정된다. 그 다음에 날짜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켜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업이 끝났을 때는 로그아웃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로그아웃은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하시면은 로그아웃 메뉴가 떠요. 짠 하면은 로그아웃을 떠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작업을,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를 열어서 주요 기능들을 또 살펴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환 페이지로 가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기는 제가 이제 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드프레스 로그인하면 이렇게 뜨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뜨는 거 아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웹사이트라는 게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24에 가입하고 하는 얘기를 쭉 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까지 했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다음에는 이제 이 관리자 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원하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시간에는 이걸 좀 더 웹사이트를 나의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멋을 부리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도 다 모두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웹사이트 방문하는 거, 여기 웹사이트 방문하는 거, 대시보드, 요건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상한판 같은 거고, 요거는 글을 입력하는 거고, 이건 글에 소속된 어떤 영상이나 그래픽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페이지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테마 디자인은 그야말로 워드프레스가 이게 웹사이트들 보다가 이거 참 잘 만들었는데 싶으면 대부분 워드프레스로 만든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테마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계속 테마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공개하기도 하고 유료로 판매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만큼은 무료 테마조차도 너무너무 뛰어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고요. 자,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와 결합해 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돼. 이 플러그인은 정말 왜 플러그 꽂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사용자를 등록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설정은 주요한 설정 내용들이 있는 곳. 자, 이렇게 우리가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의 중요 기능들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글을 더 복잡하게 또는 필요에 따라서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글들도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테마를 적용하거나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고 참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들 주변 분들과 이렇게 같이 물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한 단계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정말 워드프레스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직 광고업계나 PR업계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히시길 바라요. 저와 수업이 끝나면서 꼭 익히시길 바라고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